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이 어제 저녁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과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그럼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라고.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 예. 올린 그대로.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거다. 그러니까 당에서 하고 있는 진상조사 결과 좀 기다려보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뭐가 나오기도 전에 자진 탈당을 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상당히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여론이 컸고요. 예. 또 그 본인이나 본인의 그 차명이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보좌관의 이 해명도 상당히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또 정청래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상황도 있었고 이것이 당과 그리고 정부의 지금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또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선의 법사위원장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징계를 좀 면하게 당에서의 징계를 좀 면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탈당을 하신 것 같은데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의 지금 우리 윤리 규정에 보면 이렇게 징계를 면하기 위한 탈당을 하게 된 경우에도 저희가 나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원 당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검토도 당에서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당을 탈당했다 하더라도 어떤 당 차원에서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행위가 불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보다는 이제 경찰에서 지금 입건이 됐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윤리감찰단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어떤 당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제명이고요. 그 뭐 밑에가 뭐 탈당 공고라든지 아니면은 징계 처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탈당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피하기 위한 면피 목적에서의 탈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이후에 당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춘석 의원의 이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이 나온 뒤에 탈당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먼저 나왔던 탈당에 대한 해명을 보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어떤 자신이 차명 거래를 왜 했는지, 왜 그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탈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상의 의혹에 대해서 실제 인정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조사를 해서 경찰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뭔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정당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자정 기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인데 지금 탈당을 먼저 시켰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탈당 사실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징계도 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감찰단의 조사 결과가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또 정책 평가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감싸 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누누이 저희 봐왔지만 예전에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국회윤리위에 그때는 제소가 됐어요. 국회윤리 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탈당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민주당을 새롭게 이끄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의 이 탈당 신청이 어떤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직 민주당에서 그 탈당 신청을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탈당계를 냈는지에 예.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탈당계라는 것이 탈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예. 즉시 효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탈당을 만료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 당규상에 보면 예.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은 여전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고 그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에서 일부러 이 부분을 꼼수로 탈당시켰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판별이 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춘석 의원의 탈당은 저는 뭐 본인이 선택한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나 탈당했다고 해서 지금 이 행위가 모든 것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이해충돌 의혹도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AI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제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볼까요? 거기 나와 있던 이제 네이버, LG CNS 이런 회사들이 전부 그 AI 관련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주식을 언제 사서 지금 언제 사서 어디서 이렇게 거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이 저 주식을 거래한 시점 그날 오후 2시에 그 과기정통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국내 기업 5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데 그날 바로 이춘석 의원이 저 선정된 회사의 일부 그 주식들에 대해서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국정기획위의 그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당시 국정기획위의 경제 2분과에서 이 국가 주도의 AI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이해가 있었다든지 예. 또 미공개된 자료들이 그 이춘석 의원을 통해서 이 주식에 활용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입건을 해서 지금 조사하는데 아마도 뭐 경찰에서 입건해가지고 조사할 때 예. 지금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좌관에 대해서는 그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방조죄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지금 그 조사하고 살펴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조사 과정들 속에서 혹여라도 이춘석 의원이 본인이 알고 있었던 미공개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이 부분도 한번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이 지금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일 뿐만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이었고 여당의 사선 중진 의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이 주식 거래를 했다면 이 문제 간단치 않다 이런 지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크게 보면 사실 그래서 의원들의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예. 이것이 객관적으로 국회 윤리위에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숨겨서 저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걸 본회의장에서 숨기고 했지만 저는 대놓고 했다고 봐요. 국민께 예의가 아닌 거고 두 번째는 그만큼 견제 세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스스로들 누가 우리를 견제하겠어? 뭐 이러다 하나 걸리면 잠깐 나갔다 오면 되지. 이런 식의 뭔가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위상 예를 들면 견제할 세력이 없고 국민의힘과도 대화도 안 한다라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의힘을 협치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고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원래는 야당 몫인데 이런 견제책도 또 주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있어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정치 환경 자체가 예.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레드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국내심과 협치 복원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이번에는 야당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거 지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정책들 보십시오. 세금 매기는 이 부분도 그렇고 법 통과시키는 이 부분도 그렇고 수기 과정이 없어요. 그 수기 과정이 만약에 야당과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런 혼란 사항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떤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직을 독식해왔는데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라도 법사위원장직 야당에 줘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이런 논란으로 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의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실망감이 큰 행동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의 그 주식 거래 현장 때문에 지금 첫 번째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법사위원장을 추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법사위원장 논란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당과 정부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실망감을 표시하고요.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이 전반기 국회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몫으로 가져왔던 것이고 아직 전반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고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선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그 5월이나 6월에 후반기 국회의 원을 구성할 때까지는 민주당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사안을 빌미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논란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 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을 타당해 주면서 약간의 견제 역할을 스스로 보완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법 통과될 거 보시더라도 일단 방송 환경, 언론 환경도 사실 지배 구조를 변경해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견제당할 수 있는 힘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법 개혁한다고 그래서 법원도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허물어 버리고 검찰도 허물어 버리고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의 견제를 받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그러니까 스스로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기능도 없잖아요. 안에 계파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면 독재나 전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큰 피해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실 수 있죠. 근데 마냥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옳은 판단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잣대를 여러 개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걸 다 허물어버리고 있는 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독주가 독이 됐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의 진상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또 이 관련한 이춘석 의원의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야당 대표 예방에 나선 정청래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춘석 의원 사태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된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는 국민의힘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까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예.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공적인 역할과 관련된 본인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적으로 사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서 예.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당대표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란 부분은 500만 당원의 결사체예요. 일부 국민의힘의 출신이었던 전 대통령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또 법적 평가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예. 통합진보당이 그 당시 13석에서 5석으로 흐른 이후에 그 통합진보당이 그 13석을 찾기 위해서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해산된 이후에 후신이라고 저희가 평가받고 있는 진보당과도 선대연대를 했어요.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아무런 법적 평가가 드러나 있지 않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이건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 물론 전략적으로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고 국회의원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이 보장 못하는 이 정책 환경은 알겠지만 이렇게 탈피하고자 하는 이 예. 행위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부담으로 더 다가올 것이다. 저는 지금 첫 일성이기 때문에 저런 행보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당대표가 얘기하게 되면 각 상임위에서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뭐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무리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저런 태도는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들인데 어제 이춘석 의원 사태로 국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첫 행보로 예. 야당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을 포함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 속 좁다 또는 뭐 편협하다, 협량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뜻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있는 국민의힘과는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 환골탈태를 하고 있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또 지금 보면은 극우화되어 있고 또는 또 더 수구화되어 간다라는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협치의 대상자로서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 뭐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예. 5분을 보면 그 누구도 계엄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발언에 수위가 있지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다분히 정략적이고 국민을 좀 무시하는 태도다. 국민의 일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좀 다른 지도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태도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변할 수도 있는 게 하신 당연히 건데. 예.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어제의 모습 하나를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2021년 대선 국면에선 허위 경력 기재 의혹으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예정대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10시에 출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 출석은 하실 것 같고요. 뭐 본인들께서 휠체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겠다, 걸어서 당당하게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자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내란 특검 그냥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냥 걸어 들어갈 예. 것 같습니다. 세 개의 특검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노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쭉 걸어 들어가서 조사를 응하는데 지난 그 검찰 조사 때처럼 출장 조사나 방문 조사 또는 황제 조사라는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특검에서 나름의 상당한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수사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루에 한 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예. 그리고 한 번 수사를 받고 나면은 한 3, 4일 정도의 휴식을 달라. 네,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특검에서 모두를 다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작아 보인다 생각하고요. 오늘 받고 있는 이제 출석해가지고 받을 수사가도 워낙 많고 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출석이 처음이자 마지막 출석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김건희 여사 측은 적극적으로 출석 의사를 보여왔고 오늘 예정대로 출석을 할 전망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받고 있는 수많은 혐의 중에 본인의 혐의가 입증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수사가 많이 진행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판단만 남은 거기 때문에 예.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갖고 사실은 신병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명태균 그다음에 건진법사 관련 사건들도 수사가 진척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본인 스스로 혐의에 연관돼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추가적인 진술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소명을 하게 되면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만약에 출두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체포영장과 관련된 또 사태가 진전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소명하는 편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혐의가 방대하고 조사할 양도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조사가 끝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오늘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 거기에 적힌 혐의들을 보면 예.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나머지 뭐 한 8, 9가지는 이제 추가 조사를 추가할 것인데 네. 제가 볼 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추가 소환해서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소환해서 대답하고 그 대답하는 내용에 대한 특검의 판단이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특검이 그동안 준비를 해놨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예. 또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또는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통일교와 관련돼 가지고 해놨던 얘기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위 이 집사 게이트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김건희 씨가 오늘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때 한 번에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그 소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지금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는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출석 관련한 소식은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